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령 강사입니다. 오늘도 워크북 1분 컷 진행해 보겠는데요. 3, 4,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이나 시설 이러한 대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학교 법인이 기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지만 구성원들에게도 참여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직원 이런 분들에게도 인정이 되니까 1번 바로 틀렸고요. 대학의 자유라는 것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데 국립대학인 청구인은 옛날에 배웠지만 국립대학이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안 되고 공권력이지만 다른 국가기관의 관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예외적으로 공적인 기관이지만 헌법 손실하는 청구인이 인정이 된다. 옛날에 많이 배웠죠. 3번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체란 대학이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학사, 시설, 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수가 주체이다. 근데 학생과 주체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문이랑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랑 재정경제위원회인데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학교 출신들만 좀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고 고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1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기존의 사상과 위배되는 어떤 학문을 연구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외부적으로 발표해버리면은 거기까지는 학문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께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해서 논문을 제작, 반포,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외부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각만 했으면은 보호될 수도 있지만 2번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고 대학과 교수가 단독 상황에 따라서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 영역에는 학사, 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데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행위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은 소속 학교를 폐쇄 조치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헌법의 위배가 된다. 옛날에 민주화 시절에서 많이 썼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의 자유는 어떤 교육이나 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내용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 4, 6번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단순한 진리 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 내지 가르치는 자유도 포함되고 이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고 국립대학교에도 인정이 된다. 3번 국민의 수학권이 있고 교사의 수업권이 있으면 국민의 수학권이 이기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수업의 자유가 있다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틀린 내용들을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생의 수학권을 위해 교사의 수업권이 제약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권이 넓습니다. 입법 형성권이 넓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죠. 뭔가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음반 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이 정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1번 틀렸고요. 극장도 영상물을 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나 예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그 문신도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4번에 이 22조 2항이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이런 권리들을 법률로서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학문과 예술을 좀 진작시킨다 해가지고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냥 생소하고 기출이 많이 안 됐던 내용일 뿐이죠. 다음 3, 4, 8번 보시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해외여행과 해외 이주의 자유 다 포함되어 있고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다 포함이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내에 거주할 때 군인이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거기 자대 배치 받은 지역에 주민등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있는 기본권인데
주민등록이 A 지역이 돼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 초도 안 된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판례는 유명하죠. 이건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맞죠? 리을번에 복수국적자니까 너 근데 군대 가야 되니까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짧죠.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한 개가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아까도 봤지만 국내에서 거주 이전할 수 있고 귀국할 수도 있고 국외 이주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한 학군 제도입니다. 요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간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현재 계속해서 90일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려면은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이어야 된다 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애초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조차 안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살고 있는 데랑 주민등록이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5배 부과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이 되면 강제적으로 팔려나가면 그 효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근데 결국 정비사업조합의 수용 권한을 부여해서 초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게 뭐가 문제냐? 재산권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은 나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당하기 싫은데 왜 강제로 수용하가냐 이렇게 돼서 이제 재산권 수용은 23조 3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따로 판단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재산권을 판단하면은 부수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판단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제 수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토지 등을 넘겨줘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개발해야 되니까 너 알바끼 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판례랑 비슷한데 판례인데 법인이 수도권 이런데 건축물 시설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럼 이제 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면은 법인이 본점이나 아니면 지점을 어디에 둘 건지도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이 돼요. 물론 침해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였는데 그 여권 발급에 대해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 너 외국 나가면 북한 공작원들한테 죽는다. 그래서 미국의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게 법에서 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이 여권 발급을 거부했으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판례가 돼요. 그 다음에 한약업사는 지역적 제한을 가할 수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여러분들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비자예요. 비자. 그래서 비자를 바꾸는 것은 허가권 인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경찰학에서 배웠죠. 그래서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제1국민역 현역 입영 대상자는 단기 국외 여행을 1년 안에 27세까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면 곤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할 수 있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럼 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만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변경이나 선택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 348번의 디귿번과 연결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네, 여러분들 8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업의 자유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